저는 현재 목포에 거주 중인 30대 여자입니다. 사연 채널을 들으면서 일을 하기만 했지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적어내려가는 건 처음이에요. 제가 사연 채널을 들으며 울고 웃으며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 다른 분들에게 제가 받았던 감사함을 돌려드리려 합니다. 뭐 좋은 이야기라고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나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이야기를 통해서 용기를 얻는 분도 분명히 계시지 않을까 해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야, 그래도 네가 결혼을 하기는 하는구나? 나는 너랑 같이 실버타운 들어가야 하나 했다. 잘 살아, 계집애야. 저는 결혼을 늦게 한 편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늦게 한 편이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특히나 서울과 달리 지방은 아직도 결혼에 대해서 깐깐한 편입니다. 일정 나이가 지나서 결혼하지 않으면 노처녀라는 말을 종종 듣고는 하거든요. 지방으로 치면 노처녀, 노총각이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30대 후반에 결혼하였거든요. 저는 요법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 남편은 공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서로 좋아하는 마음도 컸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던 터라 결혼을 서둘렀죠. 저희의 결혼은 무난하고 걸림돌 하나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참 희한하죠. 복이 복을 불러온다고 결혼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예쁜 딸아이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은 그때까지만 해도 순탄했어요. 단 하나. 테라피샵을 운영하는 제 직업을 탐탁지 않아 하셨던 저희 시어머니만 빼고 말이죠. 시어머니는 제가 갖고 있는 직업을 그렇게나 싫어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경멸하다시피 싫어했어요. 어머니, 요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어깨가 딱딱한데요? 그러지 마시고 시간 나시면 저희 샵으로 오세요. 제가 어머니 근육 뭉치고 하신 거 풀어드릴게요. 그래, 엄마. 이 사람 가게 예약 안 하면 못 가는 거 알지? 이 기회에 며느리 찬스 한번 써봐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던 저는 시모랑 정말 잘 지내고 싶었어요.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은 제 주변의 몇몇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와 그렇게까지 가까워지고 싶진 않아 하셨죠. 살갑게 굴어보아도 저에게 선을 딱딱 그어버렸어요. 차갑고 냉철하게 말입니다. 나는 됐다. 남한테 내 몸뚱아리 맡기고서 누워있는 거 나는 그런 거 영 별로야. 기분 나쁘고. 나는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말어라. 어머니, 저희 직업이 다른 사람들 몸 관리해주는 게 직업이잖아요. 요즘 어머니 동년배 분들도 엄청 많이 오세요. 딸이나 며느리랑 같이요. 어머니도 오세요.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우리 시어머니 엄청 미인이시라고 자랑했는데. 네? 아이고, 됐다니까. 됐어. 안 간다. 여자들 잔뜩 모여서 시시덕거리는 게 그게 뭐 좋은 일이라고. 아우, 됐어. 너도 너희 남편 하는 일 생각해서 체면 좀 챙겨라. 네가 밖에서 조신하게 다녀야 동네 사람들이 너희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안 알아. 사람 무안하게 하는 데는 아주 도 같은 분이었습니다. 이 정도 대화 내용이라면 저희 시어머니가 어떤 분이신지 예상이 가시나요? 저희 시어머니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조선시대에서 온 여인이었습니다. 사극에 나오는 대감마님 정도? 그 정도로 엄청나게 예의를 중요시하는 분이셨죠. 생각이나 가치관은 거의 조선시대는 저리 가라 할 정도였어요. 그 기준은 당연히 저에게까지 향했죠.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는 일 없게 해야 한다. 집 밖으로 여자 목소리가 크게 나와서는 안 된다. 항시 여자는 남편이랑 자식을 위해 살아야 한다. 저런 구태연한 말들을 결혼 생활 내내 들어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심각했던 건 시댁과 저희 신혼집이 가까워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왕래할 수 있는 거리였거든요. 시어머니는 맞벌이하는 저희 부부를 대신해 살림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수시로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아유, 대체 지금이 몇 시인데 부엌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아무리 주말이어도 그렇지. 너는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잠을 자냐?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전화라도 주시지.
주말에는 저도 늦게 나가서 괜찮아서 안 오셔도 되는데. 언제 오긴? 니들 코 골고 퍼질러 자는 동안 왔다. 아니 얘, 너는 일어나서 남편 밥은 못 챙겨줄 망정 베란다 보니까 또 배달 음식은 얼마나 시켜 먹었는지. 나 안 왔으면 또 배달 음식 시켜 먹었을 것 아냐. 아유 엄마, 잔소리 좀 그만해. 이 사람도 일하느라 힘들어. 아이고 그래, 남의 몸뚱아리 만진다고 아주 고생하셨네. 상전 납셨어. 아휴, 아 뭐해, 얼른 씻고 나와서 거들어. 일주일에 딱 한 번 쉬는 주말에 늦잠이라도 잘라치면 언제 들어온 건지 부엌에서 시어머니가 들락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그런 일이 너무 빈번했어요. 잠옷 차림으로 시어머니와 딱 마주치면 얼마나 민망한지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더군다나 올 때마다 제 직업을 무시하는 듯한 저 말투에 저도 더 이상은 웃을 수 없더라고요. 저기 어머니, 주말에는 제가 얼마든지 집안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연락도 없이 불쑥 오시는 거 저 조금 민망하고 불편하거든요. 어머님한테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얘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뭐야? 너 지금 시어미 가르치냐? 아니요 어머니, 가르치는 게 아니라요. 사생활은 지켜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야? 살림 하나 제대로 못하는 것 같길래 좀 도와주려고 왔다 갔다 해줬더니만 고마운 줄도 모르고. 얘, 너 어른한테 그렇게 건방지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결혼 초반이야 말은 무뚝뚝하게 해도 속마음은 안 그러실 거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시모는 말만 무뚝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 자체가 그냥 딱딱하고 자기 아집과 고집으로 뭉쳐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제 생각을 얘기할라 치면 저런 식으로 예의범절을 내세우는 건 물론이고 제 교육 수준까지 거들먹거리는 일도 종종 있었어요. 어머니, 말씀이 좀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저도 아이 엄마예요. 건방지다는 말을 어쩌면 그렇게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말씀 좀 가려서 해주세요. 그리고요 어머니, 저 집안 살림 도와달라고 어머니께 말씀드린 적 없어요. 이거 말하는 것 봐봐. 너 자꾸 시어미가 말하는데 따박따박 말 대꾸 할 거야? 네, 저도 할 말은 해야겠어요. 어머니, 저희 살림 안 도와주셔도 돼요. 오늘부로 저희 집 비밀번호도 바꿀 거예요. 어머니 이렇게 불쑥불쑥 나타나시는 거 저도 너무 불편했거든요. 그래도 어머니랑 어떻게든 친해지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요, 툭 하면 애 앞에서 저한테 소리치시고 무시하셨죠? 아이고,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아니 그럼 네가 네 남편을 잘 챙기길 했냐? 뭘 잘했냐? 나도 입 아파. 나도 잔소리하기 입 아프다고. 그래, 말이 나왔으니 얘긴데 네 남편이 대기업 다니면서 그 정도 돈 벌어다 주면 집에서 얌전히 살림이나 하면서 남편이랑 자식 챙길 생각을 해야지. 그깟 돈 얼마 번다고 남의 몸뚱아리나 만지고 앉아있으면서 말이야. 시어머니가 이야기하는 제 직업은 무슨 몹쓸 짓을 하고 다니는 것 같았어요. 뭐만 하면 남의 몸뚱아리 만져서 돈 버는 주제라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었길래 테라피샵을 가지고서는 남의 몸뚱아리나 만져대는 천박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심지어 제가 가게에도 몇 번 모시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도 저렇게 이야기를 해대서 말이죠. 저는 시모의 말에 너무 화가 나서 말문이 턱 막히고 말았어요. 저도 속 시원히 말을 다 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나서서 시모에게 화를 내니 울컥 눈물부터 쏟아져 나왔습니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말이 안 나오니까 말이죠. 할머니 집에 가! 할머니 미워! 할머니 때문에 엄마 울잖아! 그때 저희 딸아이가 저를 꼭 안아주며 소리쳤습니다. 딸의 외침에 시모는 그제야 입을 닫더라고요. 남편은 시모한테 그만 돌아가라고 했죠. 시모는 나가면서도 저를 향해 끝까지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오늘 일은 엄마가 정말 잘못하신 거라며 앞으로는 집에 오시는 일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죠.
그날 하루 종일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친정엄마라도 계셨다면 당장이라도 달려가 안기고 싶은데 나는 갈 수 있는 친정도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서러웠는지 모릅니다. 결국 다음 날 출근도 하지 못했죠. 그렇게 집에 누워서 끙끙 앓고 있는데 시모한테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꽤 긴 장문의 문자였죠. 네가 소울이 엄마로서 자격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길 바란다. 어제 내가 너한테 받은 수모 때문에 잠 한숨도 못 자고 있다. 너 때문에 내 아들이랑도 틀어지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수모를 겪어야 하는지 하늘이 원망스럽구나. 내 아들은 좋은 대학 나와 대기업까지 다닌다. 남편한테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남편 내조라도 잘해라. 그리고 네가 생각이란 게 있다면 하루빨리 와서 사과해라. 여러분이라면 저 문자를 받아보시고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저는 답장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가치를 못 느껴서 그대로 차단했어요. 남편한테도 그 문자를 그대로 복사해서 보냈죠. 그날 저녁 남편은 시댁에 들렀다 온 건지 꽤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시모한테 가서 단단히 말씀드리고 왔다며 한참 동안이나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며 그래도 이 사람은 내 편이 맞구나. 우리가 가족이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연애 시절 내가 그렇게나 좋아 죽던 그 사람이 맞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한동안 시모와 왕래를 하지 않자 세상 속이 편했어요. 귀여운 딸아이, 내 편이 되어주는 남편이 있다면 이 세상 잘 살아갈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죠. 가상화폐 열풍이 대한민국을 강타하기 전까진 말이에요. 그놈의 가상화폐가 저희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고 저는 그 쓰나미를 있는 그대로 다 맞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코인과 관련된 기사 내용을 한동안 많이 접해보시지 않았나요?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서 넣었다가 패가망신했다는 이야기는요. 저는 그런 게 순전히 남일인 줄만 알았습니다. 자기야, 이거 뭐야? 이거 당신이 산 거야? 아니, 이거 얼마나 하는 줄 알아?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써? 씀씀이도 커진 것 같고. 아유, 걱정하지 마. 다 내 돈으로 한 거야. 그리고 이 정도야 껌값이지. 당신 앞으로 이런 거 원 없이 갖게 될걸? 시모와 다투고 난 후 그 시점이 한참 코인이다 뭐다 난리였던 시기였어요. 그쯤부터 남편의 씀씀이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해도 그래봤자 월급을 받고 생활해오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명품 신발, 명품 옷을 아무렇지 않게 척척 사오더라고요. 어디서 난 거냐 물으면 그냥 성과급 받은 거다라는 말로 얼버무렸죠.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그냥 남편이 이번 달에 실적이 좋았구나 하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어떻게든 캔에서 멈추게 했어야 하는데 말이죠. 원장님 부러워요. 저도 원장님처럼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고 싶은데 어디 좋은 남자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뜬금없이. 에이,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 남편분이랑 데이트하시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아니, 저 방금 커피 사오는데 옆에 편의점에 남편분이 앉아 계셔서요. 원장님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인사드렸는데 막 쫓기는 사람처럼 도망가시길래. 아닌가? 제가 잘못 봤나 봐요. 하루는 샵 직원이 점심시간에 커피를 사오다가 저희 남편을 봤다는 거예요. 한참 회사에서 일할 시간에 말입니다. 그때만 해도 닮은 사람을 잘못 본 거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당신 오늘 조퇴했었어? 미연 씨가 아까 점심시간에 당신 봤다고 하길래 인사했는데 자기가 막 도망갔다고. 뭐? 내가 그 시간에 어떻게 밖에 있겠어. 한참 일할 시간인데. 참나, 젊은 친구가 벌써 그렇게 사람을 못 알아봐서 어떡한데? 혹시나 해서 그날 저녁 남편에게 물어보았지만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웃어넘겼습니다. 하루 종일 회의실이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바빴다고 말이에요. 저도 남편과 같은 생각이었죠.
직원이 잘못 본 것이 틀림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잘못 본 게 아니었어요. 다음 날, 집에 중요한 서류를 두고 오는 바람에 오전에 잠시 집에 들렸죠. 집이랑 샵이 가까웠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아무도 없어야 할 집에 텔레비전 소리가 나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도둑이 든 건 아닌가 하는 마음에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들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당신 뭐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집 안에 있던 게 누구였는 줄 아세요? 아침 일찍 출근을 한다고 집을 나섰던 남편이었습니다. 잠옷바람 차림으로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남편이요. 남편은 저를 보고는 당황해서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죠. 업무가 일찍 마쳐져서 집에 왔다고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회사가 무슨 초등학교 단축 수업도 아니고 남편 말대로라면 출근하자마자 업무가 끝났다는 건데 신빙성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변명이었습니다. 아유, 뭘 그렇게 꼬치꼬치 물으실까나. 아니, 오늘 회사 야유회인데 내가 그냥 안 간다고 했어. 귀찮기도 하고. 지난주에 야유회 있었잖아. 무슨 야유회를 이렇게 한 주 건너서 한 주를 해? 말이 안 되잖아, 지금. 당신 무슨 일 있는 거지? 뭐야, 무슨 일인데? 당신이 말할래? 아니면 내가 봉식 씨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까? 남편과 저는 2시간 가까이 대체 왜 이 시간에 집에 있는 건지를 두고 실랑이했습니다. 직장 동료한테 전화를 하려 하자 남편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가히 충격적이었죠. 그게 지난달에 퇴사했어. 김 선생이 봤다는 그 사람, 그거 나 맞아. 말을 해야지 하다가 자꾸 미뤄져서. 미안해, 여보. 뭐? 퇴사를 했다고? 나랑 상의 한마디 없이? 대체 왜 갑자기? 잠깐만, 소리 지르지 말고 내 얘기부터 들어봐. 당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진짜야. 그래도 나 회사 다닐 때보다 더 수익 잘 나고 있어. 내가 보여줄까? 자, 봐봐. 세상에, 남편은 코인에 빠져서 퇴사를 한 거였어요. 다른 이유도 아니고 코인 때문에 말이죠. 직장 동료 권유로 처음 접하게 되었다. 시작한 지는 반년 정도 되었는데 수익이 잘 나더라. 그래서 이참에 전문적으로 해보고 싶어서 퇴사를 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수익 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요. 수익은 나고 있었죠. 그런데 저는 정말 주식이고 뭐고 이런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주식으로 돈을 크게 날리신 적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정말 한참 고생했었거든요. 내 말이 맞지?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데 내가 코인 차트를 잘 보는 거래. 나한테 소질 있다고 그랬다니까. 여보, 당신이 이쪽을 잘 몰라서 그래. 이거 진짜 타이밍만 잘 맞추면 인생 한 방이야. 내가 안 그래도 정보를 들은 게 있어. 다음 달이면 그거 터지니까 당신 그때 가서 봐봐. 깜짝 놀랄 거다. 말로는 뭘 못해. 그 사람들 남 일이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막말로 수익이 계속 난다는 보장이 있어? 당신도 사람인데 삐끗하는 순간은 있을 거 아니야. 우리 둘만 사는 거 아니잖아. 소울이도 있어. 돈 들어갈 때가 산더미인데 상의 한마디 없이 이러면 어떡해. 그 사람은 제 말을 듣지도 않았어요. 그저 창창한 미래를 꿈꾸면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죠. 남편은 퇴사한 것도 속인 거로 모자라 퇴직금까지 받아서 코인에 전부 쏟아부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고급 정보를 받은 게 있는데 그게 다음 달이면 크게 터진다고 했다면서 말이죠. 그것만 잘 되면 퇴직금의 몇십 배는 벌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보, 그래서 말인데 이왕 버는 거 좀 더 크게 버는 게 어떨까 싶거든? 집 건들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진짜 당신 집 건드는 순간 나랑 이혼이야. 알았어? 나는 말했어.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이 집 당신 혼자 산 거 아니고 나랑 같이 산 거야. 함부로 손댔다간 봐. 수익이 나든 뭘 하든 그땐 그 자리에서 바로 이혼이야. 마음 같아선 당신 멋대로 퇴사하고 퇴직금까지 쏟아부었다는 얘기 듣고 당장 이혼하고 싶었는데 우리 소울이 봐서 지금 참고 있는 거야. 적당히 해. 당장 이혼할 것이라는 저의 말에도
남편은 계속해서 조금만 더 투자하자고 했습니다.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넣자고 말이에요. 저는 택도 없다고 했습니다. 집만은 절대 안 된다고요. 남편은 결국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죠. 이미 거액의 돈 앞에서 이성을 잃은 남편은 건들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들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퇴사 사건으로 집안이 발칵 뒤집힌 지 몇 개월 안 되었을 때였어요. 평소라면 집에서 아이와 함께 있어야 할 사람이 자정이 넘도록 집에 오지 않았죠. 문자를 보내도 전화를 몇십 통을 해도 받지 않던 남편과 겨우 연락이 닿았고, 겨우 전화를 받은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한 목소리였죠. 우는 건지 웃는 건지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던 남편은 얼마 가지 않아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진이야, 우리 어떡하지? 내가 다 망쳤어. 여보, 어떡해. 내가 다 망쳤어. 내가 당신이랑 우리 소울이 편하게 살게 해주려고 한 건데 내가 그걸 다 망친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대체. 당신 술 많이 마셨어? 됐으니까 빨리 들어와. 나 내일 일찍 나가야 된단 말이야. 내가 다 망쳤다니까. 우리 돈, 그거 내가 다 날렸어. 퇴직금이랑 다 날렸어. 이제 어떡하지? 진이 네 말 들을걸. 뭐를 다 날렸다는 거야? 당신 설마 집까지 걷는 건 아니지? 그래요. 퇴직금. 그동안 남편이 벌었던 돈 그거 날린 것까지는 인생 공부했다고 치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넘어가려 했어요. 당장 길바닥에 나앉는 건 아니니 괜찮다고 말입니다. 딱 하나, 제발 집은 안 된다. 집만은 절대 안 된다고 속으로 빌고 있었어요. 남편이 집은 건들지 않았다고 대답해주길 바라면서 말입니다. 나는 정말 그게 대박 날 줄 알았어. 당신이랑 우리 소울이 더 좋은 집에서 먹고 살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죽일 놈이야. 제 바람과 달리 남편은 기어코 집을 건드렸더라고요.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그 빌어먹을 코인에 다 투자한 거였죠. 남편이 들은 정보와 달리 상승해야 할 코인은 바닥 끝까지 하락했고, 순식간에 저희의 모든 재산은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가족을 생각했다면 집은 건들 수 없을 거였을 겁니다. 당시에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소란스럽지 않게 남편의 짐을 챙겨 현관밖에 두었습니다.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문 밖에선 남편의 울음소리와 고함소리가 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제발 얼굴 한 번만 보고 얘기하자는 남편의 소리가 말이에요. 소란스러운 소리에 아이가 잠에서 깨어났죠. 소울아, 아빠야, 소울아, 엄마한테 아빠 집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봐. 소울아, 여보, 문 좀 열어봐, 제발. 엄마, 아빠 우나봐. 아빠 불쌍해. 남편의 절규에 아이는 울음보가 터져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불쌍하다면서 말입니다. 왜 아빠가 집에 못 들어오는 거냐고 빨리 문 열어주라고 저에게 울며 불며 매달렸죠.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저에게 매달리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저한테 울며 불며, 심지어 손으로 싹싹 빌며 제발 아빠 집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비는데, 아이 때문이라도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딸아이는 내복바람으로 남편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남편은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한 채 아이를 끌어안고 펑펑 울기만 했습니다. 쉽게 울음이 그치지 않는 아이를 겨우 달래서 재우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언제부터 그러고 있었던 건지 남편은 거실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은 채 앉아 있었죠. 안심하지 마. 나 소울이 때문에 문 열어준 거고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진이야,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맞아, 나 잘한 거 하나 없어. 나 당신이랑 소울이한테 입이 몇백 개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
그런데 나 정말 당신이랑 소울이 없이 못 살아. 내가 어떻게든 갚을게.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 막노동을 해서라도 갚을게. 말로는 뭘 못하겠어. 당신은 애초에 그랬으면 안 됐던 거야. 알아? 그렇게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이 그랬어? 당신이 진짜로 나랑 소울이 생각했으면 그렇게 못했어. 알아? 적어도 당신이 소울이 생각했으면 집은 건들면 안 됐다고.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집 절대 넘어갈 일 없게 할게. 내가 어떻게든 갚을게. 진이야, 제발. 나 당신이랑 소울이 없으면 죽어. 나 진짜 못 살아. 그렇게 꼴도 보기 싫을 만큼 화가 났었는데 2번 다시 보지 않을 생각으로 문도 열어주지 않았던 건데 한순간에 무너진 남편의 모습을 보는 순간 도저히 냉정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늘 내 옆에서 든든하게 서 있던 그 남자가 하염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울며 불며 매달리는데 그걸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어? 왜?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내가 얼마나 가족을 갖고 싶어 했는지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내가 처음 우리 집 들어왔을 때 당신한테 뭐라고 했어? 너무 행복하다고 했지. 내가 당신한테 돈을 많이 벌어오라고 했어. 뭘 했어? 나 당신이랑 우리 소울이 이렇게 셋이서 평범하게 살기만 해도 감사하다고 했잖아. 왜 그랬어 대체? 당신 말이 다 맞아. 내가 정말 미안해. 정말이야. 내가 다 잘못했어. 나 2번 다시 이런 일 없게 할게. 절대 손도 안 댈게. 나 당신 사랑해. 당신도 알잖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진이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저는 어릴 적부터 평범한 가족을 꿈꿔왔어요. 부자가 되고 싶지도 않았고 유명해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 아이. 이렇게 평범하고 행복한 가족 말입니다. 제가 왜 저렇게까지 화가 났던 줄 아세요? 남편이 집까지 건드렸다는 사실을 듣는 순간 우리 세 가족이 그 집에서 행복했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아무 걱정 없이 행복했던 순간 말이에요. 그날 새벽 남편은 저를 붙잡고 저는 남편을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의 일상은 바뀌었어요. 당장 집이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가게를 내놓고 보증금으로 대출금 일부를 막았습니다. 가게를 내놓은 대신 저는 밤낮 없이 생계를 위해 일을 했어요. 낮부터 밤까지 아는 선생님이 운영하는 테라피샵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당연히 주변에서 말이 많았어요. 자기 샵을 운영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이 집 저 집 연락해서 직원으로 들어와 일을 하니 말이죠. 그래도 창피하거나 자존심 상하는 순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어요. 당장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구할 수 있는데 자존심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감사했습니다. 제가 밤낮 없이 일을 하는 사이 남편은 집에서 일자리 알아보고 있었어요. 딸아이 육아와 집안 살림을 하면서 말입니다.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바뀐 것일 뿐 저희 가족에게 큰 문제는 더 이상 없는 듯 했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였죠. 초반에 말씀드렸던 한바탕 소란이 있은 후 시모는 당신이 아쉬웠는지 슬슬 저희 부부한테 연락을 해오고 있었죠. 연락을 해오는 건 좋은데 언제 또 들이닥칠지 몰라 남편과 저는 딸아이에게도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소울아, 혹시 할머니가 오셔서 아빠 어디 갔냐고 그러면 아빠 회사 가셨어요 라고 해야 돼. 알았지? 아빠가 회사 안 가는 거 할머니가 싫어해? 왜? 나는 좋은데. 아빠 회사 안 가고 맨날 소울이랑 놀아주는데? 아니, 싫어하시는 건 아닌데 그게 할머니는 아빠가 회사에 있는 게 더 기분이 좋으시대. 그러니까 할머니가 물어보면 그때만 아빠는 회사 가는 거야. 알았지? 알았어. 아이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게 부모로서 너무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회사를 그만둔 걸 알았다가는 심지어 돈을 몽땅 날린 걸 알았다가는 정말이지 저희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실 분이었거든요.
혼자 키운 아들이 4년제 대학을 나와 공기업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저희 시모한테는 유일한 자랑이자 당신의 존재 이유였죠. 하지만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진이야, 오늘 너 일찍 퇴근하는 날 맞지? 자, 이거 별건 아닌데 내가 소울이 간식 좀 챙겼어. 우리 애도 잘 먹길래. 이거는 소울 아빠 생일 선물. 뭐야 언니, 안 그래도 되는데. 정말 고마워요. 내가 언니한테 미안해서 정말 못 살겠다. 에구, 감사는 됐네요. 진이 네가 일을 잘해주니까 내가 고마워서 그런 거야. 부담 갖지 말고 갈 때 꼭 챙겨가. 소울이한테 혜정 이모가 줬다는 말 꼭 해줘라. 소울이 그 녀석 이뻐 죽겠어. 그날은 남편의 생일이었습니다. 세 식구가 도란도란 저녁이라도 먹고 싶어 일찍 퇴근하기로 한 날이었죠. 퇴근 시간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을 때 익숙한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소울이 어미, 너 지금 어디냐? 화가 잔뜩 난 목소리의 시어머니였죠. 다짜고짜 큰 소리를 치니 저도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 말투도 퉁명스럽게 나갈 수밖에 없었죠. 저 지금 일하는 중인데요. 왜 그러세요? 아이고, 내가 말이 안 나와서 너 일 끝나는 대로 바로 집으로 와라. 알았어? 대체 뭐가 그렇게 화가 나서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는 건지 사람 바뀌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남편 생일이라고 집에 찾아온 것 같길래 날이 날이니만큼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넘어가자라는 생각으로 꾹 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소울아, 엄마 왔어. 여보, 이것 좀 받아주라. 양손 한가득 케이크와 남편과 아이에게 갖다 주라고 준 음식을 들고 집으로 들어선 순간 저는 어찌할 겨를도 없이 거실로 내팽겨 쳐졌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네가 얼마나 번다고 남편 귀한 줄 모르고 말이야. 네가 어디서 귀한 내 아들한테 걸레질을 하게 만들어? 어? 엄마 미쳤어?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시모는 제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머리채를 낚아채서는 거실로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서는 제 머리채를 잡은 채 노발대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자기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여자나 하는 집안일을 하게 하냐고 말이에요. 아들의 생일이라고 집에 들렀는데 남편이 걸레질을 하고 있었나 봐요. 자기 아들밖에 모르던 시모 입장에서는 하나뿐인 아들이 그것도 여자들이나 하는 집안일을 하고 있으니 어땠겠어요? 앞치마까지 메고 말입니다. 저는 시모한테 천하의 몹쓸 인간이 된 거죠. 시모와 저는 엎치락 뒤치락 몸싸움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저는 시모의 행동보다 남편의 행동에 더 놀라고 말았습니다. 당장 손 치워요!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남편의 큰 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가득 메웠습니다. 시모도 그 소리에 놀랐는지 그대로 멈춰서는 가만히 서서 남편을 바라보았죠. 제 눈에 보이는 남편은 눈물 콧물 범벅의 얼굴로 펑펑 울고 있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엄마.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내가 잘못해서 진이가 남의 밑에서 일하는 거라고. 나 때문에 우리 집 날아가게 생겨서 자기가 하던 가게도 다 팔아넘기고 지금 하루 온종일 고생만 하고 오는 거라고. 나는 양심도 없이 집에서 편하게 있는 거고. 너 뭐라고 하는 거야? 이 녀석아, 울긴 왜 울어?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네가 얘기해봐라. 쟤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 왜? 뭐를 잘못해? 어머니, 들으신 그대로예요.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뒀고요. 퇴직금이며 저희 집까지 투자했는데 그게 잘못됐어요. 그래서 저희 샵도 팔았고요. 제가 다른 샵 가서 하루 온종일 일하면서 그 돈으로 빚 갚고 있어요. 시모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서러웠는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내가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울고 있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였죠.
그 순간 제 눈앞에 믿기지 않을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렇게 꼬장꼬장하던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과 저는 깜짝 놀라 시모를 일으키려 했지만 시모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죠. 아이고, 이를 어쩐다니, 이를 어째. 아유,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어른이 돼서 너희 힘든 거 하나 모르고 그저 나 잘났다고. 아가, 진이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저는 죽을 때까지 저희 시모한테 미안하다 소리를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붙잡고 엎드리다시피 쓰러져 제게 빌다시피 말씀하셨어요. 정말 미안해. 모질게 굴어서 정말 미안하다. 여자 혼자 어떻게 밤낮으로 일했어. 얼마나 서러웠니. 말도 못하고 내가 정말 미안하다. 진이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내가 면목이 없다. 한참을 울던 시모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말이에요. 그렇게 꼿꼿하던 분이 자식과 며느리 앞에서 초라하게 무너져 빌다시피 우는데 밉기도 하면서 참 안쓰러웠습니다. 왜 부모는 자식이 다 커서까지도 그 죄를 본인이 함께 갚아나가야 하나 생각이 들었죠. 저와 남편, 그리고 시모,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딸아이까지. 남편의 생일날 저희 4사람은 펑펑 울다 함께 케이크 위에 초를 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날의 그 순간이 저의 결혼 생활 중 가장 마음이 편했던 순간이었어요. 이전에 비해 돈이 많지 않아도 빚이 있어도 온 가족이 진심으로 서로를 안아주던 그날이 저의 결혼 생활 중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순간이 되었죠. 그 뒤로 남편은 기술 좋게도 다른 곳에 취직을 하는 대신 자기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함께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내주신 돈과 은행에서 약간의 대출을 하여 제가 다시 가게를 차리게 되었죠. 시어머니가 나서서 가게 명의도 제 앞으로 하라고 하셨었어요. 당신 아들은 한 번 사고를 쳤던 죄인이기에 앞으로 명의 같은 건 절대 해줄 일 없을 거라면서 말입니다. 남편은 당연한 거라면서 군소리 한마디 없었고요. 남편과 함께 일을 하다 보니 이따금 투닥거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이 온전히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돈을 벌 수 있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제는 코로나도 지나갔겠다. 자리도 많이 잡혀서 이전처럼 생활이 안정적이게 되어가고 있어요. 아마 조만간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다면 즐거운 소식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둘째 아이 소식과 함께 말이에요. 일이 풀리니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답니다. 아직은 초기라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소식을 전하게 되었네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삶이 행복하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날게요.